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즉 비문학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그 1학년 학생들이 강의를 이제 찍어달라고 했던 것 중에서 사실 독서 지문 중에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올림포스 국어 154페이지에 있는 리고의 작동 원리라는 글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2학년 언니들 강의를 좀 찍어주고 선생님 이제 방과후 수업하고 하느라서 그동안 강의 못 찍었었는데,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오늘이라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월요일 저녁, 지금 시간이 밤 8시 반인데요. 선생님들은 다들 집에 가셨고 1학년 학생들 오늘이라도 찍어서 올리면 내일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에 시험일 거니까. 그래서 요청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강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나마 좀 찍게 됐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강의해 볼 거니까, 또 길어봤자 여러분도 들을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강의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제목은 리고의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리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저 뭐라 그러죠? 이거 엄청나게 영어로 읽었는데, 어쨌든 한국 이름으로 따지면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래요. 그러면 포인트가 레이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뭔가 간섭이 일어나고 중력파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평소 때 많이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막상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과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13번 문제예요. 올림포스 국어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딱 보자마자 이거 일치불일치 사실 확인 문제구나. 독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스탠다드한 문제 중에 하나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키워드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이거예요. 빛의 상쇄와 달리 보강은 하나의 빛을 통해 발생한다. 그럼 머릿속에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상쇄라는 것과 보강, 이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쇄라는 게 있고 보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쇄와 달리 보강이니까, 그러면 상쇄는 하나의 빛이 아니라 뭐 두 개의 빛?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상쇄 혹은 보강 나오면 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간섭계는, 그럼 간섭계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주로 빛의 상쇄 현상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면 빛의 상쇄 간섭계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간섭계는 상쇄인가? 상쇄를 측정하는 건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돼요. 세 번째, 모든 빛은 물결 모양의 높낮이가 같은 상태로 전달된다. 모든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치하는 것이니까 보통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이것만 뭐 이런 것들은 좀 답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이 크긴 한데 뭐 100%는 아니니까. 네 번째, 빛은 중력파로 인한 시공간의 일그러짐에 영향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과 중력파라는 것도 뭔가 관계 속에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리고. 우리 아까 봤던 그 리고란을 통해서 두 블랙홀의 충돌 현상을 육안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뭔가 블랙홀 얘기 나올 때 리고가 관계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고요. 문제를 풀 때에는 일단 이런 사실 확인 문제를 읽고 머릿속에 뭐 간섭계, 상쇄, 보강 이런 단어들이 잔상처럼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기 기억으로 딱 자리 잡힌 상태에서 바로 지문 가셔서 읽다가 나 아까 상쇄 읽었는데 와서 확인, 간섭계 읽었는데 블랙홀 읽었는데 그럼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니까 보기에 가에서 마니까 요거는 리고 관측 장비 기본 도식이라는 걸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풀 것 같아요. 15번은 A니까 요건 A를 보고 문제 바로 풀어버리죠. 16번의 기억은 요 어휘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기억 읽자마자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에 따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선생님이랑 늘 같이 하는 거 있죠?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하에 풀었죠?
아직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일단 아직 문제 안 풀었으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를 못 풀었다면 지문이라도 한번 읽고,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 거지? 뭘 알고 끝내야 되는 거지? 모르겠다면 이걸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읽었다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섭과 보강과 증폭과 상쇄라는 게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력파의 영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VS라고 있잖아요. 두 개 뭔가 좀 차이점이 있겠죠. 세 번째, 중력파의 의미는 무엇이며 중력파를 관측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네 번째, 리고를 통한 중력파 측정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관측 원리, 측정 원리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네 가지를 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래도 글을 잘 읽어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옆에다가 필기를 해가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리고의 작동 원리란 제목이고요. 일단 먼저 그림이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 시작부터 A가 나오네. 그럼 1문단 읽으면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A. 빛은 파동이어서 선생님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일종의 물결 모양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라는 게 뭐라는 거죠? 빛은 파동이다. 아마 이 파자가 물결파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양이다? 물결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자, 두 빛이 합쳐질 때 물결 모양, 높낮이, 요 물결 모양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높낮이가 똑같은 상태로, 자, 포인트는 똑같은 상태라는 거. 이거로 동시에 들어오면 합쳐진 빛의 물결 모양이 더 커지는, 그러면 똑같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강 또는 증폭이라고 한다.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보강이라는 게 있다. 보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증폭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런 보강과 증폭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상태로 돌아와서 물결 모양이 더 커지는 것. 즉,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 한 개의 빛이 아니라 두 빛이 합쳐질 때라는 게 먼저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항상 모든 지문을 읽을 때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다면 이라고 했으면 그 조건을 어기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여러분은 이렇게 흔히 그냥 훅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건 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빼고 무조건 요럴 때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화여고가 그러니까 경화여고가 남고로 바뀐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앞에 조건 빼고 경화여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좋을 것 같다. 좋은가 보다. 근데 왜 좋은 거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에서라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중요한 건데 문법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면 그 현상을 봐야 되는데 나타난 그냥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잊지 말 거. 두 빛이 합쳐질 때 중요한 포인트,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결 모양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더 커진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더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증폭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보강 단어가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랑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위 있고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랑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우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놈들이 합쳐졌으니까 똑같은 놈끼리 합쳐졌겠죠. 그걸 우리는 보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보강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증폭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출제한다. 기말고사 출제할 때 이 지문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문제 출제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독서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럼 글이 없는 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쪽 빛이 더 늦게, 더 빨리 들어와서 위상이 정반대로 합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모르는데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위상이 정반대로 합쳐지는 경우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이유로라고만 돼 있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쪽 빛이 더 늦게 또는 더 빨리 들어와. 그러면 한쪽 빛이라고 했으니까 한쪽 빛이 있으면 다른 쪽 빛도 있겠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빛이 두 개인 상태인 거죠. 근데 이땐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들어와. 그래서 위상이 정반대로 합쳐진 경우가 있다. 자, 위상이 정반대. 위상이라고 하는 건 생긴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보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면 되는 건데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잘 보면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얘랑 왜 반대인 것처럼 보인 거냐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1번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빛이 얘보다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1번이 얘는 여기서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2번이라고 한다면 얘는 2번이 여기서 도착을 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빨간색의 빛은 위에 있는 녹색빛보다 한 템포씩 느리게 도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 있고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 있고 내려가는데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려왔어 마이너스 올라갔네 플러스 올라갔네 플러스 내려갔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서로 뿔마 하면 서로 약간 조금 상쇄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위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상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이거 의학 드라마에 나오면 되게 무서운 건데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 숨쉬지 않는 소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만나서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서 상쇄되었다. 여기는 아까 보강되었다고 했는데 보강은 더해주는 거라면 상쇄는 서로 붙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빛의 물결 모양이 없어지며 이를 상쇄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강 말고 뭐도 있는 거야? 상쇄도 있는 건데 상쇄가 뭔가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두 빛이 합쳐질 때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야 돼요. 자, 이런데 중요한 건 얘는 똑같은 거지만 얘는 똑같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한쪽이 느리게, 그죠? 느리게 도착을 해요. 그럼 느리게 도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느리게 도착하는 건 이 결과 위상이 반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왜 모양이 반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파동의 모양이 바뀌어서 정말 반대가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늦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서로 반대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물결 모양이 위에서는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얘랑 약간 느낌이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또한 이렇게 합쳐진 빛의 물결 모양이 변하는 것을 그럼 잘 봐요, 여러분. 합쳐진 빛의 물결 모양이 변했다는 건 얘도 변했고 얘도 변한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변했어요? 더 커지게 변했고요. 얘는 어떻게 변했어요? 얘는 완전히 사라지게 변했죠. 어쨌든 둘 다 변한 거니까 둘 다 변하는 모양.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간섭이라고 한다. 결국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간섭 현상을 이용하면 두 빛의 상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만약에 날아가는 빛이 있는데 또 다른 빛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빛이 하나 날아가고 있어. 근데 어떤 빛이 좀 늦게 날아갔어. 두 빛이 도착을 했는데 상쇄가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의 빛이 좀 늦게 도착했나 보다. 위상이 나타났나 보다라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니까. 각각의 빛이 상대 빛을 관측하는 셈이다. 이렇게 간섭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간섭계라고 하고
간섭을 측정할 수 있는 걸 간섭계라고 하는구나. 광원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면 레이저 간섭계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레이저 이용했으니까. 레이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시광선 이용했다. 그러면 가시광선 간섭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써있진 않지만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 주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뭐가 있죠? 포인트 단어가 바로 뭐죠? 띠리리리리띠 뭐죠? 바로 간섭이죠. 그죠? 그러면 주제는요. 간섭의 정의와 그 종류가 써있다. 자, 보강, 증폭, 상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개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A 파트였어요. 그러면 A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자, 가봅시다.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A에 대한 스몰 a가 있네요. 자, 스몰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쫄지 마요. 보기 문제는 본문을 이용했으면 본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을 거니까 쫄지 마시고요. 자, 소리 없이 파동의 일종이다. 아까 빛은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 빛과 뭘 같이 갖고 온 거냐면 소리 역시도 파동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소리를 이 개념을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소리는 빛과 마찬가지로 물결 모양이다. 그래서 파동, 두 소리, 두 소리잖아. 우리 아까 여기서 두 빛이라고 했고요. 간섭현상, 방금 얘기했잖아. 두 빛은 간섭현상, 소리도 간섭현상. 같은 건가 봐. 기차나 항공기 등에 탑승했을 때 소음을 줄여주는, 얘들아, 줄여준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 간섭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증폭, 하나는 상쇄야. 근데 여기는 줄여준다고 했잖아. 그럼 아마도 어디랑 통할 것 같냐면 여기 중에서 아마도 옛날에 창모의 노래였나? 딴딴딴딴딴 뭐 잘 될 거야 아마도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도 상쇄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은 취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음이 생겼어. 이거를 없애버린다는 뜻인 거잖아. 아마 얘 아닐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얘는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인데?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은 즉 상쇄하는 이 방식은 핸드폰에 내장된 마이크 이용한다. 주위의 소음을 소음을 모아. 그럼 소음을 모은다라는 건 두 빛을 합치는 것과 똑같이 소리를 합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를 합쳐. 그것을 없애는, 다시 말해서 상쇄. 그럼 여기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두 빛이 합쳐져서 한쪽이 느리게 도착함을 통해서 물결 모양 없어버린다. 그렇죠? 1번부터 합시다. 헤드폰 외부의 모든 소음들을 반사. 우리는 지금 반사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원과 일치하는 파동을 헤드폰 내부에서, 얘들아, 일치하는 파동이 들어오면 아까 뭐라 그랬지? 똑같은 파동 들어오면 더 커진다 얘기했잖아. 이거 들어오는 순간 끝장이야. 소음 와 시끄러운데 와 더 시끄러지는 거지. 그지? 놀리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1번, 2번 둘 다 안 되고요. 3번 헤드폰 외부의 소음의 위상. 얘들아, 위상 나왔네. 우리 아까 상쇄는 위상이란 말이 있었잖아. 자, 위상을 반전이란 말은 반대란 뜻이겠죠. 파동을 헤드폰 내부에서 발생시키겠군. 그럼 여기서 반전시킨 파동이 나왔어. 근데 소음이 있어. 이 서로의 모습은 반대 모습이니까 서로 뭐 되겠어? 간섭돼서 상쇄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아마도 3번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쉽게 문제 풀렸죠? 4번.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헤드폰 주위의 소음을 헤드폰 밖으로 빼내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빼내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은 캔슬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풀었고 2번 문제 가봅시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워싱턴주와 루이지애나주에 두 곳에 설치된 레이저 간섭계. 우리 아까 레이저 간섭계가 뭐였죠? 이런 간섭 현상인데 레이저를 파동으로 이용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레이저 간섭계라고 했는데 이때 중력파 관측소, 오늘의 키워드네요. LIGO라고 되어 있던 리고라고 그냥 읽을게요. 이거에서는 이러한 빛의 간섭에 기반한 측정을 통해서 세계과학계를 들썩이겠다. 자, 어휘 문제네요. 들썩인다라는 건 뭐죠? 세계과학계를 들썩였다. 세계과학계가 난리가 났다? 세계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뭐 이런 뜻 아닐까? 뭐 이거는 약간 세계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거니까 세계과학계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측정된 것은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두 블랙홀이 충돌해서 중력파가 생겼다. 그럼 얘들아, 중력파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중력파를 관측했지? 그러니까 중력파라는 걸 관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아마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이니까 얘를 관측한 게 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관측했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요. 아마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에서 측정한 중력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어휘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들썩이게. 세계과학기를 들썩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다 혹은 놀라게 하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마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 과학계가 들썩들썩한 게 아니야. 과학계가 막 들썩였다니까 과학계라는 존재가 있어갖고 과학계가 어깨를 막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문맥상 여러분 문맥상 의미가 같으려면 상황이 똑같아야 돼요. 딱 보자마자 일단 안 되는 거. 주전자 뚜껑 이건 실제 눈 모양이 보이잖아.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거. 그럼 얘랑 어깨가 들썩이는 거, 그 다음에 엉덩이 들썩이는 거 이건 전부 다 엉덩이, 어깨, 뚜껑은 실제 존재하는 사물들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1번과 4번과 5번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거기다가 커튼 자락까지도 마찬가지겠지. 커튼 자락도 실제로 들썩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과학계는 실제로 들썩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추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 가장 연결되는 것들은 아마도 마음을 들썩여 얘기했죠.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상 비슷한 상황을 골라내면 어휘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보통 독서 문제, 어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세요. 자, 3번 나갑시다. 중력파라는 시공간의 출렁임이 그러면 시공간의 출렁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력파가 그죠? 그러니까 중력파는 시공간의 출렁임이라는 건데 이것이 퍼져나가다가 지구를 관통해 지나가면 지구 위에서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공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얘들아 아까 우리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라는 거 아까 그 간섭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줄어들거나 늘어진다라는 것들은 이 간섭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중력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과 달리 중력파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그럼 얘와 얘가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 봅시다.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중력파의 영향을 받으면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중력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의 특징은 뭐란 뜻이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얘에 대한 설명만 있지만 달리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보죠. 따라서 빛이 중력파의 영향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에도 변화가 당연하죠. 경로가 늘어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경로가 줄어들면 시간 적게 걸리겠죠. 즉 정리해주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펜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서로 다른 경로를 날아갔다 돌아온 두 빛이 즉 경로가 이렇게 가. 빛이 가면 튕겨서 돌아오겠죠. 또 어떤 빛도 딱 가면 또 돌아오겠죠. 이렇게 해서요. 그죠? 자, 이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돌아온 두 빛이 합쳐질 때 갔다 오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합쳐지는 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때 한쪽 빛이 날아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라고 했잖아. 이 빛이 이렇게 갔다가 왔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죠? 돌아왔는데 얘가 먼저 왔다. 그러면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쪽 방향을 A라고 하고 이쪽 방향 B라고 해봐요. 그러면 A 방향이 먼저 와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B 방향이 와서 합쳐지는데 만약에 똑같이 도착했다면 얘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증폭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B가 중력파의 영향을 받아서 얘보다 한 템포 늦게 와.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한 템포 늦게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칩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쳐봐요. 그러면 얘랑 서로 반대가 되잖아. 그럼 아까처럼 뭐가 되겠어? 간섭이 일어나겠죠. 서로 상쇄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전제 조건이니까 동시에 발사된 후 아까 얘기했어요. 빛을 빵 쏴요. 갔다가 돌아오는 두 빛을 측정할 때 즉 돌아와서 두 빛이 뭐 할 때? 합쳐지는 거겠죠. 그렇죠?
합쳐질 때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 여기 합쳐질 때 써 있으니까. 두 빛을 팡 쐈다가 돌아온 걸 측정할 때. 그러니까 측정한다라는 건 돌아와서 합쳐지는 그 순간을 볼 거니까. 어느 한쪽의 빛이 날아가는 거리가 넘어가요. 늘어난다면 그 경로에서는 그만큼 빛이 오래 날아갔다.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중력파가 지나가는 곳은 공간에 일렁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똑같이 빛을 쐈어. 만약에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시간대에 날아와서 똑같이 도착을 했겠지?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빛이 늦게 도착을 했다면 그 빛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중력파가 있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앞쪽에서 중력파라고 하는 건 뭐였죠?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해서 시간을 늘리거나 줄게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방금 동시에 빛을 쐈는데 어느 한쪽의 빛이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났다. 저 A방향으로 쏜 빛은 10초 만에 돌아왔는데 B방향으로 쏜 빛이 15초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쪽에 뭔가 얘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었나 본데? 뭔가 중력파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측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빛과 합쳐질 때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 밑에요. 이 차이로 인해 어떤 차이? 늦게 도착하는 차이로 인해 중력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와 다른 간섭현상. 왜 간섭현상이야? 간섭은 뭐라 그랬지? 두 빛이 만나서 합쳐지는 걸 간섭이랬잖아. 근데 똑같은 파동으로 만나게 되면 증폭이 될 것이고 좀 늦게 도착했다면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즉 빛의 속도 변화나 거리의 변화는 모두 자 포인트 여기 있어요. 두 빛이 합쳐질 때 중요한 거요.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간섭 현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빛의 비행시간 변화를 측정해서 그러면 빛이라는 게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중력파가 있었다라는 증거구나. 빛의 비행시간 변화를 측정해서 어느 한쪽 시간이 좀 늦게 도착했어. 얘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겠구나. 그럼 그만큼 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거리를 늘어나게 하는 뭔가가 있었겠군. 그게 바로 중력파구나. 이해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주제는요. 시공간의 출렁임과 관련된 중력파 관측 원리가 써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빛이라는 걸 뭔가 좀 늘어지게 혹은 길어지게 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력파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문단이에요. 리고는 위와 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중력파를 측정하기 시작했대. 자, 보통 우리가 기술지문이나 이런 과학지문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어디 한 군데에는 원리나 과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원리나 과정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지문은 되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 지문이 그나마 요 4문단이 조금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긴 하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리고는 LIGO는 아까 뭐라 그랬더라?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는 그죠? 위와 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중력파를 측정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한 방법 과정이 나올 거야. 그것만 잘 정리하면 돼. 자, 관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고에서는 강력한 레이저를 광원 사용했다. 그러니까 레이저 간섭계라고 하는 거겠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몇 쓸까요? LIGO 그렇죠? 여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중력파니까 중력파를 측정한 원리 또는 과정 이런 게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과정은 뭐였냐면 강력한 뭘 쏴요? 레이저를 광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빛을 쏜 거야. 그 빛이 뭐였던 거야? 레이저였던 거야. 자, 그래서 한 곳의 광원에서 출발한 하나의 빛은 자, 하나의 빛이에요. 우선 빛이 하나밖에 없네. 특수한 거울과 같은 장치에 의해서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특수 거울로 가는 거죠. 특수 거울에 삑 가요. 이것에 의해서 서로 수직을 이루는 그러면 이 광원이 특수한 거울에 가게 되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수직을 이루는 다른 경로로 나뉜다. 여러분 포인트 여기 있어요. 나뉜다예요. 나뉜다라는 것들은 최소한 두 방향 정도로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직을 이루는 방향을 했으니까 수직은 이것과 이게 수직이잖아. 그치? 이거하고 이게 수직이잖아. 수직. 그러면 특수거울, 만약 거울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다가 뭐 어떤 빛은 이렇게 튕겨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면 얘와 얘가 이게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여러분 책에서 그 14번의 그림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따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특수거울에 가게 돼. 그럼 그 결과 특수거울에 하나의 빛이 가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 이루게 몇 개로? 두 개의 빛으로 나뉘게 돼요. 그죠? 수직 이루기 나누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빛은, 자, 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두 개겠죠. 그 두 개의 빛은 4km 정도의 페브리페로관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요 나눠진 요 빛들 있잖아요. 요 두 개의 빛 있죠. 요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페브리페로관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반사를 통해서 수백 번 어떻게 돼? 수백 번 왕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의 빛이라는 게 요 관 안에서 막 반사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빛이 여기 들어와서 반사를 하면서 수백 번 왕복을 하게 되고 이는 중력파로 인해 중력파로 인해 이 빛이 뭘로? 중력파로 인해서 LIGO에서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거리 변화를 수백 배로 증폭하는 그럼 얘들아 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 빛이 수백 배로 뭐 하게 된대? 증폭을 하게 된대. 근데 뭐가 증폭되는 거냐면 요 빛이 증폭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이 중력파라는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왕복 과정을 거친 다른 경로상의 두 빛은, 그럼 아까 두 빛은 얘기했죠. 아까 일로 간 빛 하나, 수직으로 왔던 빛 하나. 이게 다시 특수한 거울과 같은 장치를 통과해. 그럼 아까 이 거울이 있었잖아. 이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또다시 특수 거울로 가는 거야. 수백 배로 증폭되었어. 이 증폭된 이 빛들이 다시 특수 거울 같은 장치를 통과해. 그 결과 다시 어떻게 돼? 하나의 빛으로 합쳐져.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빛이었던 이 빛이 특수거울 통과하면서 두 개 나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특수거울 통과하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도달한 두 빛의 간섭 현상. 결국은 한 방향에서 오는 빛과 저쪽 방향에 오는 빛이 합쳐진 거니까 합쳐진 시간이 서로 같거나 다르든지 간에 서로 만나서 간섭이 일어나겠죠. 똑같았다면 증폭이 될 것이고요. 아까 두 배로 큰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뭔가 좀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면 간섭의 상쇄가 일어나겠죠. 자, 그것이 리고의 기본 원리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이 리고에서 여기에서 중력파라는 걸 측정하는 원리였나 봐요. 그죠? 자, 또한 리고에서는 정밀한 관측을 위해 강력한 레이저, 넘어가죠. 초정밀 빛 간섭 장치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었대. 그 결과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두 블랙홀이 충돌에 생긴 중력파가 날아와 지구를 지나갔고 두 곳의 리고에는 이 중력파로 인한 거리 변화를 잴 수 있었대. 아까 얘기했잖아. 중력파 얘기할 때 뭔가 빛이 빵 쐈을 거 아니야? 하나의 빛을 쐈어.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돌아오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왜 소리가 달랐던 거지? 아마 여기 옆을 중력파가 지나가는 동안 그 중력파가 이 빛이 갔다 올 때 영향을 미쳐서 시간을 좀 늦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중력파로 인한 거리 변화라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고 이론적으로 알려진 지 무려 100년 만에 중력파를 관측한 아까 우리가 중력파를 관측했다라는 건 뭐였죠? 빛을 쐈어. 똑같은 조건을 쐈는데 어떤 빛은 늦게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왜 늦게 돌아왔지? 얘를 늦게 돌아오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 늦게 돌아오게 할 뭔가가 중력파라는 게 시공간의 일렁임을 통해서 얘를 늘어지게 만들었다 혹은 줄어들게 이런 얘기했던 거잖아. 이해했니? 그래서 이게 최초의 중력파 관측이었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자, 주제는요. 중력파 관측 원리 활용한 중력파 측정. 리고에서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나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국어에서 말하는 비문학은 독서 지문은 나와 있는 정보 안에서만 해결하시면 돼요. 자, 1문단에서 빛이라는 건 파동이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뻥튀기 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한다. 그런 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간섭 중에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걸 우리는 레이저 간섭계라고 했다. 특히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중력파를 관측할 때 레이저의 간섭을 이용했다더라. 근데 중력파라는 거 어떻게 관측할 수 있었냐면 빛을 딱 쐈을 때 분명히 돌아오는 시간이 동일해야 하는데 어떤 빛은 좀 늦게 돌아오더라. 혹은 좀 빨리 돌아오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중력파라는 건 시공간에 일렁임을 주는 거라서 걔가 거기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늦게 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좀 쉬운 예로 들면 선생님이 떡볶이를 좋아해. 근데 시장 갔다가 선생님이 늦게 와. 이 녀석 왜 늦게 오는 거지? 혹시 가운데 떡볶이 집이 있었던 건 아닐까? 떡볶이 먹고 오느라 늦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짐작해 본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중력파의 존재를 그렇게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여기서 중력파를 측정을 한번 해본 그 과정들 써놓은 건데 레이저를 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간섭계 특수거울 통과해 수직 이륙의 두 개의 빛으로 나눠졌어. 돌아오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중력파가 지나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당시에 블랙홀이 충돌이 생긴 중력파가 날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밑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상쇄와 달리 보강은 하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아까 상쇄가 됐든 보강이 됐든 몇 개의 빛? 두 개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땡. 두 번째, 간섭계는 주로 빛의 상쇄 현상을 측정하는 거다. 간섭이라고 하는 건 상쇄와 보강이 있다니까? 그럼 둘 다 하는 건데 왜 주로 얘만 한다고 써 있어? 사실 2번 문제는 조금 이상하긴 해. 왜냐하면 주로라고 하는 건 상쇄 현상을 더 많이 측정한다는 뜻이긴 하거든. 근데 상쇄 현상을 주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간섭계는 빛의 상쇄 현상만 측정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틀려. 근데 주로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약간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주로 이거 한대. 그러면 주로 이거 하지만 안 할 때는 뭐 보강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은 뭐 일치하진 않아요. 다음 3번이요. 모든 빛은 물결 모양의 높낮이가 같은 상태로 아까 얘기했잖아. 높낮이가 무조건 같지 않다.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든 빛은 높낮이가 같다? 물결 모양 높낮이가 똑같은 상태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쪽 빛이 더 늦게 들어오게 위상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모든 빛인지는 알 수가 없겠다. 그죠? 다음 네 번째. 빛은 중력파로 인한 시공간의 일그러짐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까 중력파에 대한 일그러짐? 답은 몇 번? 4번이겠네요. 그죠? 5번. 리고를 통해서 두 블랙홀의 충돌 현상을 육안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까? 중력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시간 어떤 돌아오는 것들 측정해서 얘를 우리가 봤다로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다음 14번 이제 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광원이잖아. 요게 지금 보기에 가해서 말에 대한 설명인데 광원으로 리고 관측 장비니까 여기다 당연히 뭘 써야 돼?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했겠구나. 그렇다면 이게 가고 와서 요로 튕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가는 과정 하나, 1번 과정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보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과정, 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네. 레이저 광원이 쭉 왔어.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특수 거울이라는 거겠죠? 이 특수 거울을 만나서 어떤 빛은 튕겨 올라갔어. 요 방향으로. 근데 어떤 빛은 통과해서 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몇 도라? 90도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수직 이륙의 두 개의 빛을 분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갔죠? 근데 화살표 여기 있잖아요. 갔다 돌아오는 요 시간. 그리고 얘도 갔죠? 돌아오는 그 시간. 근데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증폭. 증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폭 통해서 온 다음에 합쳐져서 일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1번 갑시다. 가에서 사용된 빛은 레이저겠군. 레이저. 맞네요. 2번. 나는 하나의 빛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로 이동하게 만드는군. 나가 거울이잖아. 두 개 이동하는 거 맞네요. 그죠? 3번이요.
가자. 다와 라에서 미세한 중력파가 수백 번 왕복하는, 얘들아 잘 봐. 다와 라니까 여기하고 여기 페브리관이잖아. 페브리 페로관인데 수백 번 왕복 맞잖아. 그치? 맞아요! 라고 애들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함정이야, 얘들아. 답은 3번 쓴 사람들 이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잘 봐. 이걸 맞다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와. 자, 봐. 미세한 중력파가 몇 번 왕복해? 수백 번.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두 개에 나눠진 이 빛이 무슨 빛이겠어? 레이저겠죠. 그 빛이 수백 번 왕복해. 이 결과 얘가 수백 배로 증폭되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중력파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 중력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중력파로 인해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 증폭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미세한 중력파가 왕복한다? 틀린 거지. 요런 걸 속으면 안 돼. 알았어? 중력파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빛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겠죠? 다음 4번이요. 다와 라 중 하나의 장치만 있다면 중력파의 측정 불가능하겠군. 그렇죠. 왜냐면 뭐랬냐면 중력파를 측정하려면 여기에서 온 빛하고 여기에서 온 빛하고 차이가 나야겠지. 만약에 여기서 증폭해서 돌아오는 시간, 얘가 좀 늦었다. 그러면 얘를 늦게 돌아온 뭔가가 있었겠구나. 그럼 거기에 중력파가 지나갔던 거 아닐까? 중력파라는 건 여기에 존재했었어. 이런 거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 차이를 갖고 설명하려면 당연히 두 개의 장치가 다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장치만 있으면 안 되겠죠. 5번이요. 마에서는 합쳐진 빛의 간섭 현상을 측정하겠군. 당연한 거죠. 여기서 측정하는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우리 아까 15번 문제는 풀었으니까 넘어가 될 것 같고 16번도 다 풀었네요. 자, 끝! 여기까지 다 했네요. 자, 간단하게 지금 정리했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요 간섭, 정확히 말하면 이제 LIGO의 작동 원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섭 효과에 대한 거라 보시면 돼요. 지문 자체가 어려웠던 지문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학, 기술 지문을 잘 안 본 사람들은 뭘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또 뭐가 나올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 낼 수 있으면 낼 거고 아까 얘기했던 빛이 서로 왕복하는 건데 마치 중력파가 그랬다는 듯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특수거울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수직을 이루는 두 개의 빛이 특수거울을 통해서 두 개로 분산된다. 두 개로 분산되는 거는 이 수직이 이루는 빛이 분산되는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아까 맨 마지막에서는 두 개가 합쳐지는 모습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서로 이제 섞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과학기술 지문은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레이저. 오늘은 레이저 간섭 효과니까 이 레이저에 관한 게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찍었던 합리적 사유에 대한 인문 지문하고 요 과학 지문하고 이번에 뭐 시뮬라시옹 이런 지문도 있었죠. 그런 지문을 잘 이용하셔서 이번 시험에 부디 강의 찍었던 것들 중에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다른 것들은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중세국어거든요. 중세국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 잘 보세요. 자, 수고하셨고 우리 수요일 날 시험 잘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